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가 승인이 불발된 다음에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 정도 보시면은요, 급락을 한 다음에 여기서 살짝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다가 팽팽했죠. 균형이 받치는 세력과 위에서 때리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균형이 깨지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자, 10만 원대 근처에서 한번 걸렸죠. 그리고 여기 4만 원대, 5만 원대 또 지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 전에도 보시면요. HLB 지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가 보시면요. 4만 원짜리가 여기서 그죠? 12만 원까지 갔습니다. 급등이 나왔죠. 다시 4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8만 원, 9만 원까지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 내부적으로 아주 심각한 악재나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단지 이거 하나죠. 승인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오로지 이거 하나입니다. 수치가 아니고 기대감과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목 같으면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다른 제조주,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수치가 나옵니다. 기준이 될 만한, 근거가 될 만한 게 나오죠. 이건 없습니다.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돼요. 그래서 대응이 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종목하고 다르죠. 이번에 6개월 동안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요, 주봉이나 월봉 이렇게 보잖아요.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입니다. 신고가가 난 종목이에요. 더군다나 바이오 종목,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의 출구 전략, 그리고 밑에 빠졌을 때 매집 전략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훨씬 어렵죠. 두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 물량도 체크해봐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응하기가.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데다 신고가 종목이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HLB 같은 종목 같은 그런 종목은 이슈보다는 수급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대응을 잘해야 되겠죠.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시는 종목인데 관심도 많고 한 3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슈는 어지간히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HLB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까지 포함된 리포트입니다. 먼저 HLB 홈페이지부터 보시면은요. 그 전에 시간이 지금 몇 시냐면 5시가 좀 넘었어요. 토요일 날 새벽. 영상 이렇게 일찍 찍는 이유는 영상을 주말에 미리 올릴 겁니다. 영상 보시고요. 천천히 주말에 필요한 자료도 받으시고 필요한 방에도 입장하시고 대응 잘 하시라고 월요일부터 자료를 일찍 보내드리려고 영상을 아침에 일찍 찍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요.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그룹사죠. 거의. 제약바이오 쪽에 보시면 중요한 약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닉이 있죠. 이번에 승인이 불발되고 재승인 추진 중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새 임상 결과 제출하겠다. FDA 제어가 검토 길어질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확실하죠. 뭔가 미래가.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 불확실성입니다. 주식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이유로 있어 이런 기사가 뜨잖아요. 개인들 불안합니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포모와 피어가 작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세력들은 물량을 털어내게 됩니다. 될 것 같으면 따라 사고 안 될 것 같으면 피어에서 팔고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양권 회장입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승인이 불발된 다음에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항서작의 캄넬리즘와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으면 BIMO 임상 실사에도 없어도 승인이 났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에 안 된 이유가 2가지잖아요. 임상 실사 BIMO를 하려 그러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입니다. 여기 대상자들이 있는데 여기 갈 수 없다는 겁니다. FDA 직원들이 출장 못 간다는 거죠. 전쟁 지역이니까. 두 번째, 항서제약의 시설 문제. 근데 캄넬리주막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거를 트집 잡았는데 캄넬리주막은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약이 효능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보시면은요. 미국에서 바이오 안보법이 의회에서 제동에 걸렸습니다.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이날 HLB가 올라옵니다. 급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국민의 개인정보 이런 거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중국한테다가 안보 문제, 보안 문제 때문에. 자, 이거는요. IRA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년부터 발의되잖아요. 이거. 중국을 자, 북미적 정기적 공급망에서 배제합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미중 갈등. 이게 FTA 이번에 승인에 이게 개입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항소제약이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이었으면 이미 승인 났습니다. 진양건 회장의 멘트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캄넬리 주막이나 리보세라의 효능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스코에서도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선정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게 간암약이었잖아요. 그죠? 간 쪽이었다가 이게 위에도 효능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 유방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자, 난소암. 그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온 겁니까? 부신피질암까지 온 거죠.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니까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는 그냥 반대를 하려고 만든 겁니다. 중국 기업이 아니었으면 벌써 승인 났다는 얘기죠. BIM 안 했어도. 자, 생존 기간도 2년 정도 됩니다. 허가 목표. 당연히 허가를 내야죠. FDA 직원들도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못 가면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데이터 다 나와 있잖아요. 항서제약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걸린 겁니다. 자, 그래서 미팅을 했었죠. 그 와중에 또 보시면 폐암상기 전환치료 완전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의학 용어인데 폐암이 걸리신 분이 있습니다. 3기입니다. 심각하죠.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을 같이 썼더니 이게 없어졌어요. 암의 흔적이. 이게 완전 간입니다. 물론 재발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폐암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간, 위, 유방암, 난소암, 아까 부신피질암인가요? 그 다음 폐암입니다. 어지간하면 하면 다 걸립니다. 췌장암 정도 하나 남았나요? 아무튼 간에 항서제약 퍼실러티 문제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PBM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됐다. 미국에서 마케팅 작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라 그래서 자, PBM에 등재 안 되면은 판매가 어렵습니다. 자,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 업무 대행업체.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 PBM 시장의 20% MS가 갖고 있는 옵토마렉스, 서브이RX,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을 Significant Predicted Forthcoming Drug,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판매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승인 난 바로.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HLB 제약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허가 시 판매 유통을 전담하게 된다는 얘기죠. 교통 정리 다 끝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자,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판매를 위한 CB 600억 발행됐습니다. 미국 마케팅 자금, 대규모 마케팅 자금이 필요한데 엘레바 테라피틱스 자회사죠. 여기서 조달이 가능한데 조기 직판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자금을 쓰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예비비, 마케팅 예비 자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600억,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10이잖아요, 여러분. 주식이 주식 증권 관련해서 주식 관련해서 자, 12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이게 전환사채라고 그러잖아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딱 맞으면, 형성이 되면. 이건 이자가 나오잖아요. 왜 주식으로 전환하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자닌 투자, 중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채권인 동시에 주식입니다, 여러분.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채권이 있고, 이건 그냥 채권이고 유상증자는 그냥 주식을 받는 거고, 이게 CB입니다, 여러분. 중간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세 번째 CB를 택한 건데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력이 차익을 보는 방법 주식으로. 첫 번째,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포 세력은 여기 들어오죠. 매집. 기간이 꽤 길어집니다. 두 번째, 중간중간에 발행시장에서도 세력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올까요? CB나 유상증자, BWEB, 이른바 메자닌 투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CB 600억 마케팅 자금. 얼마 전에 330억도 발행됐습니다. 이건 뭐죠? 운영자금.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죠? 세력 형님 넘버 2, 세력 형님 넘버 3가 들어온 겁니다. 600억, 330억. CB도 세력이 들어온 통로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전. 자, 이거 기존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전하려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이전하려는 거죠, 여러분? HLB가 코스닥 150 종목 아닙니까, 이게? 그죠? 코스닥 150 종목과 코스피 200 종목. 현실적으로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죠? 공매도 될 수 있습니다. 350개 종목. 근데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잖아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불가능해집니다. 공매도 때문에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코스피, 일반 코스피 종목으로 돼서. 자, 근데 이번에도 승인 관련해서 찌라시 퍼뜨리고 이래갖고 공매도 세력들이 난리를 피웠죠. 근데 결국에는 뭐 현실이 됐죠. 찌라시가 승인이 안 됐으니까. 신한증권 창구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물량 폭탄. 공매도 세력들이 자 열심히 공매도를 해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얘네들? 차익 실현하고 있죠. 쇼커버 중입니다. 물량 채워 넣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만약에 FTA가 다시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만 나온다 그래도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때는 숏 커버가 안 되고 숏 스키즈입니다, 여러분. 가격 불문하고 급등하니까 이때는 엄청나게 주가가 갈 겁니다. 자,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냐면 액면 분할한 에코프로 있죠. 대표적인 공매도 종목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정말 공매도를 많이 한 종목인데 작년 딱 이맘때입니다. 1년 전에 보시면요. 주가 급등하죠. 7월 24일 날 이거 급등했습니다. 이거 액면 분할하기 전이거든요. 이거 150만 원이거든요. 이게 5분의 1 했으니까. 이때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300%가 올라요. 무려. 호재가 나온 게 아니고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랬어요. 그때. 2차전지 쪽이잖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것 때문에 70만 원, 80만 원대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주가가 의외로 잘 안 빠지고 버티니까 얘네들이 할 수 없이 쇼커버를 시작해요. 슬슬.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실적이 노출되고 악재가 노출되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부터는 가격 불문하고 무조건 사기 시작하는 거죠. 숏스키즈입니다. 주가 그래서 폭등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스키즈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 버립니다. 바로 이런 거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처럼 HLB가 공매도 세력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HLB 쉽지 않습니다, 대응이. 그죠? 자, 이슈 한번 정리해 보고요. 간단하게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이라는 거.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되지 수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랑 확실하게 다르죠. 얘네들은 기준이 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판매 실적 매출 계약 이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응이 더 어렵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차지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바로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임상 어렵습니다.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상용화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이상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나마 아이디어라도 메이저 제약사에 넘기게 됩니다. 처음에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임상. 두 번째,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임상하려고 사야 되죠. 세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됩니다. 이래저래 인풋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디어 넘겨서 성공해봐야 매출의 5에서 10%만 로얄티로 받습니다. 너무 적죠. 임상 끝나고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리보세라님하고 캄넬리 주막은 이런 과정이 마무리됐고 승인 불발됐지만 재승인을 준비 중입니다. 이건 나게 되면요.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을 다 먹습니다. 진짜로. 다르죠. 다른 종목들이랑. 자, 그 다음에 재승인을 노리고 CB 600억 들어왔고 330억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930억,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왔어요. 발행시장에서 세력의 넘버 2와 넘버 3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죠. 자, 얘네들이 열심히 뭐를 한다? 쇼커버 중입니다. 자, 이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지를 넘어가거나 호재가 나오면은 숏 스키즈로 바뀝니다. 주가는 이때 급등이 나오는 거죠. 자, 바이오 종목이라는 거 대응이 어렵습니다. 심리적 부분이 크게 작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재승인 나게 되면은 그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다. 세 번째, 12 600억 세력 형님 넘버 2 330억 세력 형님 넘버 2 3가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공매도 세력도 들어왔습니다. 현재 숏 커버 중입니다. 이게 스키즈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에코프로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급락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신고가 종목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응이 만만치 않은 종목이죠. 자, 차트 보시면은요. 중요한 얘기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HLB가 지난 석 달 동안 중에서 2달 정도를 여기서 기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팽팽했어요. 위아래로. 받치는 세력, 내리는 누르는 세력. 내리 누르는 세력은 공매도 세력이겠죠. 그럼 받친 세력은 누굴까요? 자, 이거 기간 동향 보시면요, 여러분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간 동향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외국인 지분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승인이 불발된 다음에 악재가 나왔는데, 자 지금 보면요 외국인이 늘어났는데 얘네들이 사는 게 보니까 제가 눈에 보긴 나오더라고요. 패턴이.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사모펀드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특히 외국인들 사는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저가에 삽니다. 저 밑에 깔아놓고 바닥에다가. 두 번째 살짝 구간을 올립니다. 세 번째 근접 호가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시장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저가나 이 구간 매수 여기서 가격이 내려가긴 했는데 여기 개인들 들어가 봐야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간도 길고 많이 흔들어요. 여러분이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온 친구들 보니까 이거 없어요. 바로 이걸로 들어갔습니다. 매매 동향 체크해 봤더니 얘네들 헤지펀드입니다, 여러분.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헤지펀드예요. 얘네는 재승인에 베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리버스하니까 캄네리 주막이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약이 중요한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서제약이 뭐 중국 기업이란 것보다 BIM을 못하면 화상으로 하면 되고 여기다 베팅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HLB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슈보다 중요한 게 수급이라고 했습니다. 내리누르는 공매도 세력이 있는 반면에 받치는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누가 이길 거야 이거는? 이거는 머니 게임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걸렸죠. 10만 원대에서. 왜 걸렸을까요? 이 가격이 뭐냐면요. 공매도 세력들의 최하단 매도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0만 원 위로 때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12만 원, 11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이 바로 임계치입니다. 얘네들의 마지노선이에요. 이거 뚫리잖아요. 숏 커버가 스키즈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내리 누른 겁니다. 못 올라오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헤지펀드는 이 5만 원대 이 밑으로 깨지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로스컷이 나올 겁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만 원은 매도 최하단이다. 자, 이거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숏 스키즈가 나온다. 총만 안 든 전쟁입니다, 여러분. 두 세력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상으로.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은요. 자, 오랜 기간 매집을 했는데 자, 다 못 팔았습니다. 이 친구들. 승인이 불발되면서 그죠?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월봉입니다. 이 보이십니까? 2019년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한 번씩 나왔죠? 여기하고 여기. 이거 빼면요, 여러분. 기간이 꽤 됩니다. 한 5, 6년 이상 매집을 해놨어요. 지금 이거 몇 배 오른 겁니까? 7배에서 8배. 이 정도는 아니다는 얘기죠, 여러분. 수익률에서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이미 이게 뭐죠?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입니다. 신고가 종목. 자, 출구 전략. 더 어려운 매집 전략도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두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어느 정도 팔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이 친구들 얘네들이 지금 주포입니다. 주세력이요. 이 주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매집이 거의 끝나가는데 개인들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털까요? 피어 아니면 포머입니다. 여러분. 포머란 말 아시죠? Fear of missing out. 이런 말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올라가면 임상이나 승인이 잘 되나 보다 따라사게 돼 있고 내려가면은 실패했나 보다 피해입니다. Fear. 지난 6개월 동안 극명하게 보여줬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HLB 같은 급등주들, 바이오 종목도 이런 걸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수익 내기는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PB 생활하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자, 먼저 패턴 분석을 합니다. 주목국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친구들.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응할지 얘네들이. 전체 계열사가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대응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이제 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리포트를 만들었다 그랬죠.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인데 1번의 기본적 분석, 2번의 자, 기술적 분석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이거 중요하고요. 자, 거래소 이전 FT 승인 관련 대응 전략. 당연히 이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핵심 이슈 분석. 5번에 제가 픽한
탑5 급등 예상 종목까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 계열사가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자, 배너의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전략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때 꼭 필요하겠죠. 방향을 못 잡을 때, 어떻게 대응이 될지 모르겠대. 더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다 팔아버리고 끝내야 될지 HLB R로 보내시면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방향을 못 잡으면서 이렇게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리는 방입니다. 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인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무료고요.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3158-8575 자,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 계열사 HLB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리는 실시간 대응방이고요.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문자 입장 링크 드릴 테니까 경험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매집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매집 주방. 여기서 어떤 종목이 나가냐면 HLB도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3번 드렸는데 자, 이게 처음에 나간 게 작년 11월입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면요. 거래가 안 되다가 갑자기 이틀에 걸쳐서 600만 정도 터집니다. 그죠? 11월 초에. 11월 14일 날 HLB 35,500원에 들었습니다. 3만 원대가 있었죠. 자, 이래서 매수를 해놨는데 자, 급등이 나옵니다. 2월인가 제가 한번 팔았던 것 같아요. 이 장대 양봉 저때일 겁니다 아마.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건데 자, 2월이 아니고 3월이네요. 참 3월에 제가 이걸 매도를 했는데 보시면은요 3월 26일 날 12만 원 전량 매도. 승인이 되니 안 되니 승인 될 것 같다. 불확실한 거잖아요. 12만 원. 넉 달 만에 4배 수익 내고 팔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급락을 하죠. 불발되면서. 자, 5월에 매수를 했는데 2차 매수가 나갔습니다. 5월 23일 5만 원입니다. 여러분. 수급포전 FTA 약재 반영. 가격이 많이 빠진 것도 있는데 단순히 이것만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매매 동향을 제가 체크해 봤자 그랬잖아요. 헤지 펀드가 유입이 된 게 자,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다 베팅한 거죠. 5만 원에. 현재 물론 수익권인데 헤지 펀드 매도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여러분. 자,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이 또 하나 있죠.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 LS 일렉트릭입니다. AI 관련 전력기기 종목인데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북미의 전력망을 다 바꿔야 돼요. 3월 초에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올라옵니다. 제가 그래서 3월 7일 날 LS 일렉트릭 78,000원에 드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자, 이것 22만 원. 이것도 3배 정도 수익이 난 거죠. 그러니까 매집 주방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섹터의 대장주를 발굴해 드립니다. 010-3158-8575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신규 종목이 발굴됐으니까 1번으로 들어오시면 신규 종목 매수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박민수가 만든 회심의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아시죠, 여러분? 최근에 트럼프가 저격 사건 이후로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금리를 인하한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빠지고 다우존스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안보, 방위, 방산, 에너지, 금융, 제조업, 정통적인 종목들이죠. 자, 그 다음에 탑픽 5종목까지. 국내 수혜주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8월에서 10월 사이에 대박이 날 겁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전략제로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챙기시기 바랍니다. 010-3158-8575 여기로 간단하게 TT라고 보내주세요. 약자. 트럼프 트레이드. 국내 수혜주를 제가 깔끔하게 분석해놨습니다. 4가지 섹터 그리고 탑픽 5종목까지. 배너 있는 번호로 TT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점점점 대응이 힘들어집니다. 자, 근데 차트 보시면은요. 이게 연봉인데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거 거의 한 30년 차트인데 올라오지 않을까요? 저거?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HLB R 있었죠.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인데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립니다. 그 다음에 1번 매집 주방이죠. 새로운 종목이 준비됐으니까 들어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TT 있죠. 요거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 우리나라 국내 수혜주를 제가 분석해 놨습니다. 미리미리 챙기시고요. 자,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 전체 HLB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이런 리포트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에 이전과 승인 관련 대응 전략 중요합니다. 5번에 탑5 예상 종목까지.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이상으로 자료를 다 담았으니까 HLB 알로 자료 꼭 챙기시고요.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HLB 실시간 대응하는 방이고 입장 링크 드릴 테니까 경험이라 문자 주시고요.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그리고 매집 주방이 있었죠. LS 일렉트릭, HLB 같은 섹터의 대장주 상승 초기 발굴해 드립니다. 1번으로 들어오시면 신규 종목 발굴된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죠. 우리나라 시장엔 아직 살짝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국내 수혜주 섹터별로 분석해 놨고요. 4가지 탑픽 5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전까지 3, 4개월 동안 대박이 날 겁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TT 약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HLB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곡절이 많았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BIMO 이거 안 해도 될 뻔했습니다. 이거 안 가고 그냥 화상을 하면 되거든요. 굳이 갈 필요 없죠. 전쟁 나는데. 두 번째, 항소제약 퍼실러티. 항소가 아니고 만약에 미국 기업, 유럽 기업 무조건 승인 났습니다. 이거. 함넬리 주막이나 리보세라믹은 전혀 문제가 없고 계속 쭉 이슈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효능이 계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FDA 직원들도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승인 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FDA에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 제도라고 코로나 때 썼던 건데 어떤 약이 필요할 때 긴급 승인을 내는 제도입니다. 승인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이거 가동되면요 12월 안에 승인 납니다, 여러분. 헤지 펀드가 이걸 노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얘네들. 제가 여기다 베팅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다 베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부분, 가격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5만 원대가 깨지잖아요, 그죠? 헤지 펀드에도 로스코 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은 이걸 노리는 거겠죠. 그리고 이 10만 원대 브레이크 걸렸죠. 여기서, 그죠? 여기가 매도체 하단이라는 거. 이거 뚫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데 에코프로처럼 숏 스퀴즈 발생합니다. 이 가격대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 꼭 받으시고, 자, 그다음에 실시간 대응방이나 매집 주방 여기도 입장하시고요. 마지막에 TT 미리미리 HLB 때문에 손해 보신 분이 있으면 자료 챙겨두시면 자, 미국 대선 때까지 대박 날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